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0월 A매치에서 두 차례 경기 모두 대량 득점 승리를 거두며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 따라왔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그리고 2024년 1월 개막할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침내 조직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공격 패턴 조합이 맞춰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트남을 6대 0으로 대파한 경기에서는 주장 손흥민 선수 그리고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이강인 선수의 합작골과 멋진 플레이도 함께 펼쳐지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 환상의 조합이 만들어낸 골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골이 들어가기도 전에 웃음을 짓는 예언 미소를 보이는 그런 화제가 됐던 장면도 있었는데요. 두 선수의 플레이 어떻게 잘 맞았고 한국 대표팀의 플레이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베트남전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베트남과의 경기 6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헤더골로 연결하며 포문을 열었고요. 전반 27분에는 이재성 선수의 어시스트를 황희찬 선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전 2대 0이었는데 후반전에만 4골이 터졌어요. 사실 전반전 2대 0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후반 시작 5분 만인 50분 상대의 자책골이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컷백을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61분 마침내 캡틴 손흥민 선수의 골도 터졌습니다. 69분에 이강인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튀니지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요. 아시안게임 득점왕을 차지한 정우영 선수도 경기 종료 4분을 남겨두고 쐐기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날 경기 득점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울버햄튼의 황희찬, 토트넘의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까지 모두 유럽파 선수들이 이름값을 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클린스만 감독 마침내 최근 A매치 3연승을 통해서 자신에 따라왔던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첫 5번의 부임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잖아요. 무엇보다 6월 A매치에 엘살바도르, 페루를 상대로 좋지 않았던 경기력과 결과로 인해 위기론이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전 1대0 승리 이후 이번 튀니지전 4대0 승리에 이은 베트남전 6대0 승리까지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10골을 폭발시켰고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는 66%의 점유율 뿐만 아니라 무려 33회의 슈팅과 12차례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면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분명히 베트남이 한 수 아래의 팀이기 때문에 투톱을 가동할 것인가 혹은 이제 미드필드 라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 원톱 투톱 논란을 떠나서 포톱에다가 5명의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하는 과감한 축구를 시도했습니다. 4-1-3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몸 상태에 물음표가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요. 그 공격 파트너로 조규성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황희찬 선수의 컨디션도 좋고 이재성, 이강인 선수 중에 누구 하나를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흥민 원톱에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이 2선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조규성 선수까지 출전을 했고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빼는 황희범 선수가 이말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또 지난 튀니지전에 황희범 선수 대신해서 출전했던 홍현석 선수까지도 출전하지 않으면서 이재성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매우 파격적인 선택을 내렸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실제로 이제 손흥민, 조규성의 투톱 뒷자리 그리고 박용호 선수의 옆자리로 위아래로 오르내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비적인 허점이 드러났던 것도 있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아주 잘해줬고 또 황희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좌우 측면에 배치됐는데 황희찬, 손흥민이 스위칭을 하면서 전방과 측면을 오갔고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 플레이를 하면서도 중앙 쪽으로 들어오거나 또 후방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볼란치 위치까지 내려가주는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박용호 선수의 옆자리의 커버를 위해서 김민재 선수가 올라오거나 서령호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베트남이 분명히 한 수 아래의 팀이고 내려서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개인 돌파로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고 올린 크로스 패스, 베트남 수비수가 차단한 것을 흘러나온 공, 박용호 선수가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아쉽게도 크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후 전반 5분 이어졌던 코너킥 기회에서 이강인 선수가 날카롭게 올린 왼발킥을 김민재 선수가 강력한 어깨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포즈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교과서적인 헤더를 시도했지만 머리에 맞지 않고 어깨에 맞으면서 들어갔는데 이 골을 통해 한국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 장면 이후에는 한국 플레이의 연계 과정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반 8분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공을 기점 패스를 연결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박용호 선수의 옆자리라든지 이재동 선수의 뒷자리, 중앙 미드필드 위치를 내려와주면서 후방 빌드업을 관여해줬거든요. 김민재의 패스를 이강인이 받아서 손흥민 선수한테 넘겨주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운반하고 올라간 이후 조규성 선수가 공을 주고받은 다음에 이재성 선수한테 내줬고 이 이재성 선수의 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받아서 배후에 들어왔던 오버래핑에 들어왔던 이기재 선수가 크로스 패스까지 연결하면서 전 포지션에 거친 선수들이 모두 공을 연결하면서 공격점을 만들었던 정말 근사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전반 14분에도 센터백 김민재의 기점 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몰고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중앙 쪽으로 넘겨주고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전방 공격수인 조규성 선수한테 밀어주고 조규성 선수가 수비를 버텨주면서 뒤로 빼준 공을 황희찬 선수가 받아서 슈팅한 것이 수비에 막히긴 했지만 지금처럼 후방, 측면, 전방, 2선, 측면 이렇게 상대의 압박을 흔들어 놓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빌드업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그냥 공격수들에게 롱볼, 직선적인 패스를 뿌려놓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튀니지전 후반전도 그리고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빌드업 플레이가 잘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16분에는 황희찬 선수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조규성 선수와 공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반대편에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벌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서령호 선수한테 공을 내주고 서령호 선수의 컷백을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 슈팅으로 연결하는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는 멋진 또 연계 과정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슈팅이 골포스트 바깥쪽을 맞고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통한 이런 마무리 과정도 좋지만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와서 원톱 조규성과 연계하는 과정까지도 매끄러웠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전반 17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베트남 수비 뒷공간을 빠져들어서 결정적인 강반롬 골키퍼와의 1대1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훈련도 거의 하지 못했고 또 토트넘에서 지난 2주 동안도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정도로 사타구니 근육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평소답지 않은 마무리 슈팅이 나왔어요. 이 슈팅 당반럼이 또 좋은 선방을 하면서 막아내기도 했고요. 전반 25분에는 이재성 선수가 찔러 넣어준 날카로운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받아서 수비 3명 사이에서 지켜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완벽한 프리 찬스를 내줬는데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넘기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반 26분 손흥민 선수가 기점이 된 득점이 추가골로 이어졌는데요. 2선으로 내려와서 연기해준 손흥민 선수가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어떻게 보면 10번 위치를 본인이 차지하면서 8번 위치로 내려간 이재성 선수한테 패스를 해준 다음에 이재성 선수가 바깥쪽에서 배후로 침투하는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딸고 나온 그 뒷공간을 황희찬 선수가 빠져 들어간 것이죠. 패스도 좋았고 침투도 좋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공의 흐름을 따라서 뛰어 들어가다가 원터치 슈팅으로 마무리한 것, 공을 잡고 들어가거나 접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대로 공의 속도를 살려주면서 골키퍼와 맞은 상태에서 슈팅한 것을 보면은 현재 황희찬 선수의 골 감각이 확실히 물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2대0 추가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미드필드 라인에 이재성 선수를 한 칸 내려서 조금 공격적인 10번 선수를 8번 선수로 같이 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박용호 선수의 옆쪽에서 볼 줄기를 만들어내는 기점 패스를 굉장히 많이 해주면서 중앙 미드필더로도 기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보였어요. 전반 28분에도 이재성 선수가 후방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황희찬 선수한테 연결해줬고 황희찬 선수가 개인 돌파로 왼쪽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 크로스 패스까지 가져갔는데 조규성 선수의 헤더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이 장면도 골이 되어야 하는 장면이었고요. 33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잘 넘겨줬고 또 이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는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자 뒷발로 바깥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조규성 선수한테 키패스를 연결해줬습니다. 아쉽게도 이 조규성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이 됐지만 손흥민,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를 함께 공략하는 이런 플레이는 앞으로 한국 대표팀이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 35분 튀니지전에 이어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멋진 왼발 가마차기 프리킥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아슬아슬하게 골포스트 옆으로 빗나갔고요. 전반 45분에는 또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까지 열심히 해주면서 본인이 공을 따내고 서령호 선수가 공을 주고받은 이후에 서령호 선수의 이제 마무리 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문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어요. 이재성 선수가 이제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기점 패스도 연결해주면서도 기회가 나면 또 전방의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하면서 그야말로 홍길동 같은 활약을 펼쳐 보였는데요. 다만 전반전 이렇게 이재성 선수를 중앙 미드필드로 쓰고 실질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드 박용우 1명 그리고 2명의 센터백 말고는 전원 공격 축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빈 공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전반 23분께에는 보민중이 왼쪽에서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준 크로스 패스, 하필이면 김민재 선수가 헤더 경합하다가 살짝 이제 밀리면서 공을 빠뜨렸고 오른쪽에서 띠에난이 공을 잡았는데 이기재 선수가 이 띠에난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쳐지면서 쉽게 슈팅 기회를 내줬는데 다행히도 띠에난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는데 사실 이런 장면이 아시안컵 본선이나 또 월드컵 예선에서 나온다면 실점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면이었고요. 또 29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베트남의 압박에 당해서 공을 빼앗기고 말았고 여기서 호황득 선수가 또 한 번 이기재 선수의 뒤쪽으로 좋은 공간 패스를 넘겨주면서 딘박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는데 이 슈팅도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도 완전한 프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결정력이 좋았다면 실점할 수 있는 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프타임에 클린스만 감독은 수비 라인의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풀백 서령우, 센터백 정승현, 레프트백 이기재를 빼고 김진수, 김영권, 김태환 선수를 투입하면서 배우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마도 이 베테랑 선수인 김진수, 김영권 그리고 김태환 선수는 아시안컵 본선까지도 주전 경쟁을 펼칠 위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에도 한국의 공격 기회가 많았는데요. 49분에는 이강인, 손흥민의 합작 플레이가 있었어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밀어주면서 2대1 패스를 시도했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수,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황희찬 선수의 속도에 맞춰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찔러 넣어줬거든요. 하지만 이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의 슈팅 다소 각이 없긴 했지만 반대편에 달려들어오는 조규성 선수의 침투 위치를 정확하게 본 크로스도 아니었고 또 골문 구석을 노린 슈팅도 아니었던 아쉬운 판단이 되면서 골키퍼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51분에 추가골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이드에서 황희찬 선수가 중앙에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넘겨줬고 손흥민 선수가 이재성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문전 왼쪽을 파고들었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 침투하는 조규성 선수를 보고 마무리 패스를 넘겨줬는데 이 조규성 선수의 세도를 막던 수비수 보민지영이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3대 0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한국이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59분에는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서 공을 따낸 김민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교체로 들어온 레프트백 김진수의 크로스 패스가 예리하게 문전 우측으로 이어졌고 이재성 선수가 한참 뒤에 있다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와서 껑충 뛰어올라 강력한 헤더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 헤더 슈팅은 당반롬 골키퍼가 놀라운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계속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이후에는 결국에는 추가골을 넣는 장면들이 이어졌는데요. 60분 이재성 선수가 가운데로 찔러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아서 황희찬 선수와 주고받은 2대1 패스 이후 문전 우측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연결하면서 기어코 손흥민 선수가 이날 조금은 아쉬운 결정력들을 보였었는데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4대 0이 됐는데요. 61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베트남의 수비 라인의 공을 따냈는데 이 따낸 이후 비엣 안 선수가 차단하려다가 손흥민 선수의 다리를 걸고 말았어요. 이 상황에서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4대 0의 수적 우위까지 생겼기 때문에 한국은 65분 선수 교체를 또 한 번 단행했는데요. 많이 뛰어졌던 이재성 선수와 조규성 선수를 빼고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그리고 노리치 시티의 황의조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 투입 선수들이 득점에 모두 관여를 했는데요. 71분에는 황의조 선수가 왼쪽 측면을 개인 능력으로 돌파해낸 이후 컷백 내줬고 이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던 이강인 선수한테 밀어줬는데 3-4명의 수비가 본인을 둘러쌌을 때 공을 한번 멈춰놨다가 타이밍을 빼앗고 이강인 선수가 달라는 것을 딱 보고 밀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도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왼발 슈팅을 구석으로 꽂아 넣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리플레이를 보니까 본인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하는 이강인 선수의 포즈를 봤을 때 이거 골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환하게 웃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표정 그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이강인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73분에 베트남은 반캉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 슈팅으로 한국의 골대를 강타하면서 위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장면들은 없었고요. 한국은 76분에 조금은 지쳐 보였던 김민재 선수를 빼고 김주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수비라인 전원을 교체해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6분 한국이 결국 6대 0을 만드는 골을 넣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황의조 선수한테 스루 패스를 줬고 황의조 선수가 등진 상태에서 멋진 터닝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
수비를 맞고 굴절됐어요. 그러면서 골문 구석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방반론 골키퍼가 이걸 놓치지 않고 대단한 집중력으로 건드렸거든요. 하지만 이 건드리면서 흐르는 공을 정우영 선수가 달려 들어와서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우영 선수가 그냥 주워먹고 쉽게 운이 좋아서 넣은 골이 아니라 황의조 선수가 슈팅을 시도한 시점에 이미 이 공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뛰어들어가는 사전에 움직여줬던 정우영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장면 이후 추가 시간 4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박용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옆으로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사실 이 장면뿐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료들이 살리지 못했던 면도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 사실은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조금 아쉬웠지만 이강인 선수가 정말 최고의 몸 상태로 회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손흥민, 이강인 투 에이스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손흥민 의존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10월 A매치 기간 동안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1차 예선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싱가포르가 괌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한국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경기 상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은 11월 16일 싱가포르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11월 21일에는 중국과의 원정 경기로 아시아 2차 예선 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태국과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고 6월에는 싱가포르, 중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최종 예선 진출을 위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이기도 하죠. 앞으로 이어질 실전 경기들, 이제 클린스만 호의 담금질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대표팀의 여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